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남자한테 어떤 사인을 줘야 돼? 나 좋아해도 돼. 왜? 나 유부녀 아니라 싱글이야. 왜? 혼자 조각해. 혼자 커피 마시고 있어요. 이러면서 되게 교양 있는 척하면서 우리 집에 가장 예뻐 보이는 곳을 찍어서 그 남자한테 보냈죠. 여기에서는 어떤 나의 욕망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남자와 어떻게? 클로즈 하고 싶다. 좀 친해지고 싶다. 왜? 나한테 태어나서 이제까지 태어나서 저런 선물을 한 사람이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 지금 티를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라고 찍어서 보냈어요. 이것은 저희 딸이 대만 박물관 가서 그 사온 손수건인데 이 꽁지깃의 색깔이 되게 귀족적이고 이 바카라 바바라죠. 바바라 티잔이 금색이라서 뭔가 있어 보이고 해가지고 딸기 딱 두 알 남았더라고. 쓸어가지고 많은 척 해놓은 거죠. 연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왜 보냈을까요? 자, 이것을 보냈을 때 나는 이렇게 황족들처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 사는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왜? 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짝퉁 구두 신는데 진짜 디올 구두 신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안 넘어가네요. 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죠? 넘어갔네요. 네. 자,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도 우리는 사실은 자기를 많이 포장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했죠? 다이아 언니가 빌려줬고 신발 빌려줬다. 이것은 이미 내 안에 어떤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규정인 부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자에 못 미치니까 나는 열등하다라는 게 나는 아니야. 나는 그 강사가 그렇게 돈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무의식 속에는 무엇을 따르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회 룰을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걔 집 두 채 있다. 이러다가 아직 집도 없대. 걔 왜 그러고 사니?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딱 맞잖아요. 이러한 무의식을 나 혼자만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테레비 보면 엄마랑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면 어때요? 끊임없이 제가 월세를 계속 살았거든요. 엄마랑 그냥 가족들이 얘는 어쩌려고 이렇게 월세를 사냐고 맨날 걱정. 왜? 하지만 그건 나의 스타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새로운 스타일의 집들에서 사는 걸 즐거워해요. 근데 내가 집을 딱 살면 계속 그 집에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를 살면 어쩔 수 없이라도 2년에 한 번씩 집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해피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히 우리 엄마가 나를 비난하는 이유. 너는 월세 살면서 네 겉모습만 이렇게 빤지르르하게 하면은 예전에 우리 옆집 살던 그 옆에 애랑 똑같다. 우리 엄마가 되게 열받아 하던 아줌마. 우리 아버지가 이쁘다고 했거든. 그 아줌마. 뭔지 알겠죠? 네. 어찌됐든 그래서 그 열등감이 사실은 우리를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하 직원이 우리 직원이 나를 계속 건드려. 신경을 쓰이게 해. 그 요인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혼자. 정말 걔가 싸가지가 없어서인지 내가 걔를 질투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이 나하고 너무 갈등이야 라고 했을 때에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왜? 너는 주름도 없고 얼굴도 조그맣네? 속으로 어때? 열받아. 왜? 너도 여자? 나도 여자니까. 이 무의식 속에서는 얘도 나의 뭐예요? 경쟁자이죠. 왜? 누군가 이를테면 정우성이 나보다 이쁜 애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못생긴 애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이쁜 애. 근데 내가 보기에 누가 더 이뻐? 얘가 더 이뻐. 이 밑에 무의식 속에서는 그냥 꼴리기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저같이 눈치 없는 애들은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30년 동안. 왜? 어디 갔으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선 대표 미인이에요. 나 예쁘지 않니? 오늘 막 진짜 열받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들이 엄청 쟤를 좀 눌러줘야 돼.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교무회 하다가 딱
들여서 교장 선생님 그 말씀이 맞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막 이러면 교장 선생님은 내 말이 맞아도 어때요? 누르고 싶어. 왜? 자기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어? 교장 선생님도 열등감이 있어요. 예, 열등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내면의 심리를 잘 알으면 살기가 너무 편해져. 왜? 아, 내가 지금 제가 꼴보기 싫은 게 열등감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으면 어때? 얘 문제야, 내 문제야? 내 문제야. 그럼 얘를 미워할 이유가 없이 내가 스스로 수혜. 이것은 이쁘고 미운 것은 무엇의 문제다? 관점의 문제다 라는 것을 금방 알죠. 여러분들 류소희 선생님 회장님보다 저 더 이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제형과 배치. 제가 이걸 막 싱싱하게 해놨죠. 어느 날 그 나보다 나이 어린 남자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잘 계시죠? 와 대박. 이거 완전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교양 있는 척도 해야죠. 네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진을 보냈어요. 사실은 이걸 저도 아침 먹고 있어야 했지만 어때요? 거짓말이죠. 아침 이렇게 안 먹어요. 고구마 먹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젊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어? 파릇파릇 탱탱한 느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어떤 연인 관계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침에 이 신선한 느낌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 물에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진 고구마 찍는 게 좋아요? 이게 훨씬 활기를 주죠. 에너지를. 그리고 일부러 이 오렌지색하고 노란색 바탕을 선택을 한 거죠. 가장 에너지를 주는 색깔이라.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제형과 배치예요. 이것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자면 진실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없죠. 네. 그래서 이 옷을 만약에 이 귀부인 그림 옆에 놓으니까 되게 고급스럽죠. 근데 이것을 그 시장통 몸빼바지 옆에 놓으면 어떨까요? 아우 촌스러워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놓여졌는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우리 집이 두간목이라 할지라도 방 한 칸이라 할지라도 그 방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방처럼 품격 있는 방.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락앤락 뚜껑 열어서 그냥 올려놓는 거 삑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조그만한 종지에 조금이라도 덜어서 세팅을 제대로 해서 먹여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태도와 차이인데 이 스티브 잡스는 늘 검정색 청바지만 입었죠. 근데 이분은 이태리에 여기 서점 이름이 북카바 서점의 사장님이에요. 근데 똑같이 청바지 입은 이 사람은 자켓을 입고 이 사람은 터들티를 입었죠.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은 리시오이지만은 청바지를 입으면 사람들이 점원인 줄 알죠. 그러니까 어때? 자켓을 입어서 내가 시우다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스티브 잡스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 옷보다 이 사람 옷이 훨씬 비싸요. 왜? 위에 순무 니트는 항상 이세이 미야케 아시죠? 일본 그 건축적 그 의상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순무 니트만 입었고요. 바지는 리바이스 클래식으로 해서 완전히 다 맞춤 바지예요. 신발은 뉴발란스 해서 다 맞춤이라서 이 셀러브레이티들이 입는 옷들은 그냥 우리가 입는 옷하고 달라요. 그 가격, 그 기본 자체가. 그런데도 우리는 딱 보면 스티브 잡스 맨날 저것만 입어서 검소하다. 이건 아닌 얘기 모르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 어떻게 해봐야 돼요? 속을 파봐야 하는 거죠. 속을 파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은 나는 돈이 많다, 뭐하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당하니까 멀리 보도 문제. 이 사람 파자마 입고 나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죠. 스티브 잡스다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건 그 태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
당당하잖아요. 고등학교 그 대학교 자퇴한 거 당당하게 말해요? 쪽팔려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왜? 이미 남들이 다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이분하고 저하고 인스타그램 친구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작업은 너무 좋아요. 팔순 노모를 모시고 인도 같은 동남아 다니면서 그 아주 오래된 패브릭들이 있죠. 오래된 옷감 이런 데서 패턴들, 옷감들, 옷들을 사서 엄마랑 그런 걸 입으면서 그 인도의 궁궐 호텔 이런 데서 주로 묵으면서 이 새로운 이 서양과 전혀 다른 문화를 몸으로부터 체감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작년인가 시즌에 이 구찌에서 막 새, 이 그리고 뭐 꽃 이런 거 굿즈 많이 다른 옷들이 있었고 다 입은 스케치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어때요?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완전 다르죠. 이거 정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네. 아, 예쁜 제가 나왔죠. 예쁜 제가 나왔는데 이 박정훈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로봇을 만든 가장 빨리 달리는 로봇을 만든 친구인데 굉장히 멋진 친구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이걸 하게 되냐면요. 카이스트를 다니는데 자기는 보디빌더가 되고 싶었대요. 카이스트 박사 과정인데 왜냐면 키가 좀 작은데 몸이 좀 좋아 보이고 싶었대요. 그거에 막 미치다 보니까 근육을 다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봇들을 보니까 휴고 이런 애들이 다 이러고 걷는 거죠. 이러고. 이래서 무슨 로봇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빨리 달리게 해볼까 해가지고 제일 빨리 달리는 동물을 공부를 했더니 고양이. 전 치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모든 저기에다 다 보내가지고 고양이를 해부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서울대에 있는 외국인 교수가 오케이 해가지고 그 다리를 다 해부를 해가지고 그걸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 발바닥에 뭐 붙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원 그 박사과정이어서 돈을 적게 드리려고 다이소를 엄청 뒤졌대요. 이태리 타월 달려있어요. 때밀이 타월. 이게 안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시속 46km로 달려요. 어마어마해요. 이 강의실에 이렇게 가운데 축을 놓고 막 뺑뺑뺑 돌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유튜브에 올렸더니 세계에서 막 몇백 통의 이메일과 전화들이 와 있더래요. 세계적인 박사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쫄티를 입죠. 쫄티. 왜? 자기는 몸이 좋아지는 욕망을 가지고 그걸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쫄티 이러면 해 하고 웃어요. 자기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뻐지고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근데 얼굴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180만 원짜리 한복을 사서 입고 이것들의 180만 원이거든. 언제? 이번에 학교 1년 됐어요. 학교 그만둔 지 퇴임 기념으로 내가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나한테 한복 하나 못 해주겠냐? 원래 28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없는데? 그랬더니 원장님이 100만 원은 저기 뭐지 선물로 깎아준다고 그 한복지 180만 원 주고 했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들이죠. 기본 욕망들. 그래서 이 왕들을 보면 주로 이게 단비털인데요. 단비털은 우리가 만져볼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그리고 희귀한 그런데 이것을 막 느려서 막 입었죠. 그럼 이 사람 분명히 부자다 거지다? 부자다. 이렇게 부자인 사람 권위가 높아요 적어요? 높죠. 특히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망토를 길게 늘였던 거죠. 여러분들 찰스 원태자가 누구랑 결혼했었죠? 다이애나 원태자비. 그때 난리였잖아요. 전 그 드레스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 드레스가 얼마였을까요? 드레스. 이거 알아맞히는 사람 내가 커피 사줄 거야. 치맥도 사줄래. 치맥도. 얼마였을까요? 우리 한우 사장님? 7억. 아유 웃는 모습 너무 귀여워. 아주 땡 틀렸죠. 알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옷이 그냥 이런 원단이 아니에요. 영국이 인도 식민지 했을 때 그때 수공하는 사람들이 짠 그것을 오랫동안 왕실 그 보물창고에 놨던 거고 진주도 다 해수 진주 이거 해수 진주 담수 진주 퀄리티 다르잖아요.
해수 진주로 완전 스페셜 A급. 이게 다닥다닥 달려 있는 거죠. 이런 걸 값으로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 달라요. 뭐가 달라 보여요? 에너지가 달라요. 귀함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그냥 손으로 만질까요? 장갑 끼고 만질까요? 장갑 끼고 만져요. 우리 명품 디올백이네 이거 손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장갑 끼고 할 때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약간 내가 다가갈 수 없네? 라는 걸 느끼면서 그냥 쓸쓸히 걸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화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은 다 리더로 일을 하고 계세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럴 이 리더로 성공하시려면 마음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해야 됩니다. 아까 얘가 얘 미운 이유는 바로 얘가 어떻기 때문에 나보다 예뻐서. 네. 그런데 얘도 똑같은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얘도 열등감이고 욕망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공유하면? 마음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면 이해가 돼야 한대요.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부드럽고 현철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디올 짝퉁 구두예요 계속 얘기하면 이게 진짜라 해도 여러분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다이아 진짜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가짜라고 에이 장난치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팩트야 라고 말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아요. 1967년 3월 2일 날 김은영이 태어났다. 이것은 팩트죠. 어디에서는 내 주민등록상에는. 근데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 우리 아빠가 하루 일찍 했을 수도 있고 하루 늦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도요. 진실된 역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재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죠. 류소희가 예쁜지 김은영이 예쁜지를 이 사람이 쓰느냐 사관이 이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김영범 선생님이셨나요? 네. 네,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예쁜가요? A와 B 중에? A라고. 야 진짜 비겁하다. 진짜 비겁해. 똑똑한 게 아니라 저건 비겁한 거야. A라고 얘기해도 네. 화를 내지 않거나 질투하지 않는 나는 네. 정상적인 사고거든. 아니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죠. 난 이 정도의 인품이야. 포장하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프로그램화된. 이를테면 류소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쁘냐 못생겼냐 이거 하면 여러분들 귀를 확 열어요. 왜? 우리 사회에는 주로 돈과 미 이 두 개로 코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어떻게 하면 저기서 소주를 먹는데 멋진 남자가 제네시스 딱 먹고 와서 진로 소주 딱 마셔요. 그러면 진로 소주 먹으면 부자 되는구나. 이렇게 내면의 인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류소희 회장님이 사과 먹어. 그럼 사과 먹으면 이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개예요. 사실은 모든 역사는 섹스와 이팅 두 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근원이고요. 우리 뇌가 모두 이 뇌과학을 보면 어떻게 발전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종족을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되어져 있어요. 종족 보존을 일단 어떻게 돼? 먹고 사랑해야죠.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 자체가.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뇌가 모든 걸 지어내는데 뇌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낼 때는 다 누구의 욕망에 따라서? 나의 욕망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건 무엇 따라 움직인다? 마음 따라 움직인다. 귀신도 있냐 없냐 내 생각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결국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나밖에 없는 거죠. 프로이드가 한 이야기는 요즘 뇌과학에 의하니까 가설이 맞지 않아요. 프로이드 가설이. 그래서 니체,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사실 니체가 모든 삶은 해석의 문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이 요즘에 더 맞다라고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거 바로 통찰력이죠. 이런 통찰력을 누리려면
바로 사실은 나는 이 50대 이상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거든요. 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보는 해안. 제가 선생 30년 했다고 하죠. 아이 딱 보면 얘가 연필로 공부하나 볼펜으로 공부하나까지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냥. 이게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근데 점쟁이하고 예술가하고 교사들은 똑같은 이 뇌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워낙 많은 사람들을 대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딱 보면 어때? 느낌이 오죠. 엊그제 어떤 남자가 저를 그 보자고 해서 찾아왔는데 뭐 좋은 일을 같이 해보자고 막 이야기를 해. 근데 딱 보니까 냄새가 나. 그 정치하시는 거고 그 저보고 기획과 전략을 좀 짜달라고 사회공헌 하는 거니까 딱 보니까 그게 아니야. 3년 뒤에 그 선거 준비하시나 보네요. 저한테 컨설팅비 5천만 원 내시면 기본 시나리오를 좀 써드릴게요. 이랬는데 얼굴이 빨리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들킨 거죠. 완전히 그런 거죠. 이 원자, 우리 개개인이 원자야. 우리 세포 안에 또 셀 단위의 원자가 있죠. 이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놀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도 할 수 있고 어때요? 같이 뭉쳐서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의 이러한 집단지성 이 그 아령 로타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특강을 할까 말까 하자 할 때 어떻게 할까 책을 좀 사자 어쩌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늘의 자리가 왔거든요. 왜? 서로의 생각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동아리 그룹들, 커뮤니티가 최고의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이라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교과서에서 사람은 윤리교과서에서 ABC로 살아야 돼. 이것은 삑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모여서 활동해보니까 봉사하니까 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나의 존재감이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정답을 갖게 되고 이걸 쓰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육이란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대만 같은 경우는 이 보일러 좀 꺼달라고 좀 해주실래요? 대만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에 그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예 사회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 단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정치인들 모든 부인들은 다 그 봉사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샤프론이라고 아시죠? 그 여성들도 봉사단체인데 그것도 정치색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사회 속에 자기가 되어지고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울대 노상규 박사가 저기를 하는 건데 바로 나는 무엇에 의해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진다. 이를테면 우리 엄마에게 딸, 우리 남편한테 아내, 우리 딸한테 뭐예요? 나는 엄마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그때그때 같아요?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만을 저기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직 없는 조직화 이건 다 써보세요. 같이 따라하세요. 투명성. 한 방향을 보기. 신뢰 네트워크. 이게 노상규 박사의 조직 없는 조직화인데요. 이 책은 꼭 좀 한번 사보세요. 요즘에 프롬이라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우리 아령 로타리에서 오늘 특강을 하는데 특강비를 얼마 주냐 어떻게 해야 돼? 다 똑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객 직원 등의 모든 참여자가 우리가 이 특강을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이 사회에 좀 더 이익을 주는 도움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를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아령 로타리를 지금 56명이면 560명으로 성장시키는 엔진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그 직장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개인으로서의 당신이 스스로 눈 떴을 때에만 혁명은 가능한 거예요. 그 사회 지도자가 이를테면 체계바라가 혁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 마음 바꾸는 거? 내가 내 마음 바꾸는 데서부터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고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풍의 인문학 본격 레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불국사로 소풍을 갈 거예요. 불국사로. 네. 자, 관점, 여행, 피크닉, 요리, 독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은 적응은 집안 허드렛 일이었죠. 하지만 이게 이제는 교육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무엇을? 삶의 총체성. 결국 교육이라는 것도 공부라는 것도 다 이 삶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긁히는 것이 상처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이제 판매해야 돼요? 경주로 가는 소풍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 경주 소풍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상처예요? 추억이에요? 추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네, 네. 자, 박수를 한번 쳐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체험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양손 벌려 보세요. 자, 주먹을 이렇게 주세요. 이거 놓고서 이걸 딱 주세요. 이걸 금강권이라고 그래요. 지금 패급권 하는 거거든요. 금강권인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러고 있다. 이러고 태어난대요. 이게 바로 금강권이라는데 손을 이렇게 해서 저 옆에 보세요. 약간 올려서 뒤로 제쳐. 그 다음에 뒤로 돌리는 거예요. 20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고 손을 다시 위로. 이게 50견의 표현이에요. 다시 20번 시작. 하나, 서 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다시 위로 시작. 20번 같이 세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 따라하는 시 세면서 다시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하고 다시 후 내리고 다시 후 앉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죠? 보는 게 다 달라. 이거 지금 공부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뒤로 돌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앞으로 계속 돌리고 앞으로 계속 돌리고 그리고 카운팅을 같이 하라고 그랬죠. 카운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리가 위에서 올려 나올 때 에너지가 같이 실려요.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칼로리가 타죠. 칼로리가 훨씬 더. 여러분들 태권도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과 얍! 할 때 어떤 게 더 운동이 되겠어요? 네, 저희 체육 선생님 그걸로 박사 하기로 했어요. 그 서울대 의사팀하고 저기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우리 그냥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의 무엇을? 파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긍정의 파동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경주 소풍 경험을 바로 같이 파는 건데 뭘 바꿔서? 관점을 바꾼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무엇 생각이 나요? 아주 귀여운 아이의 방. 그렇죠? 이게 딱 보자마자 너무 러블리하지 않아요? 누구 어느 꼬마에게 소꿉장난 피크닉 바구니에다가 너무 사랑스럽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죠. 이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MBC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핸드폰에 지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얘가 한 달 만에 죽었어. 그 혈액암으로. 그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3년 동안 울며 지내. 애들 다른 애들도 3명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팀하고 이 HND 방식이 뭐냐면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은 우리가 보통 VR이라고 이거 곡을 쓰는 거 보셨죠? 그거 쓰기도 하고 AR 뭐냐면 포켓몬고 이렇게 핸드폰 되면 거기 여기에 그 포켓몬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건데 얘는 HMD라서 엄마가 장갑 같은 거 끼고 있어요. 센서. 그러면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뒤가 여기가 공원이야. 공원이고 얘가 오두막 같은데 애들 왜 그런 데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다가 엄마가 얘 이름이 나연인데 정말 그 목소리가 애가 끌어. 나연이 어딨어? 어딨어? 이러는데 이 엄마가 평소에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때 얘가 뒤에서 텅텅텅 하고 뛰어나와요. 그래서 이 엄마가 딱 얘를 봤을 때 아닌 거 알아 몰라? 아닌 거 알잖아요. 자기 딸. 그런데도 어때? 감정이 어때요? 이입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자기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봉사가 길을 가. 뭘 두드리죠? 지팡이. 그럼 그 지팡이는 눈이야 지팡이야? 눈이죠. 이 맹인한테는 지팡이가 눈이에요. 이게 자기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소품과 공간을 이동하는 것도 뭐가 돼요? 자기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전혀 새로운 나로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는 이 류소희 대표님하고 나하고 너는 예쁘고 나는 못생겼어.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서 전혀 류소희 선생님을 모르는 데에서 저 예뻐요 이러면 예스 소리를 들을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이효리를 모르는 사람이 나 이효리보다 예쁘죠 하면 어때요? 어리벙벙해서 얘라고 그러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너를 만나려다 꼭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이 엄마가 얘를 떠나 보내게 되죠. 왜냐면은 엄마도 말해. 우리 딸이 아닌데 좋았대. 그래서 얘랑 막 해피 벌스데이 투유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그 곡을 이거 쓴 밑으로 하고 눈물이 막 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아우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로. 어쨌든 근데 이게 가상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믿어요. 내가 내 딸을 만나는 공간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건 수지방이라고 해가지고요. 남성 속옷을 파는 브랜드인데 자기 속옷을 어디 가서 골라? 수지방에 가서 고르는 거야.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남자들이 기분 땅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옷을 막 산대. 속옷을, 빤스를. 그 가상의 수지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디올의 이 고글은 특별히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패션쇼에 모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셀러브레이티들만 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글을 쓰면 그 패션쇼를 360도 VR로 찍어요. 360도 VR로. 그래서 우리가 마치 패션쇼장에 온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패션쇼장 안 가보셨죠? 진짜요? 아우 언니 뭔가 좀 달랐어 아까부터. 난 안 가면 가본 척 하려고 지금. 근데 거기에는 일단은 조명에 거기다 음악에 그리고 사람들도 다 막 품격 있는 척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나도 어때요? 몸가짐이 달라지죠.